피디님,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말콤 그레이웰이 그에 져서 아웃라이어에 소개한 개념이에요. 아마 이 책 나왔을 때 많은 사람한테 영감 많이 줬을 거예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약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론인데요. 1만 시간 하면 감이 좀 안 잡히시죠?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싹 들어갈게요. 1,00,00 나누기 8시간. 그러면 1250일이 걸려요. 1년이 약 365일이니까 1250일 나누기 365일이면 이게 3년 3.4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했을 때 3년 반이 좀 넘으니까 주말 빼고 뭐 하면 4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4년 동안요, 매일매일 눈 떠지는 게 지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단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창 코딩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문과도 가능하다, 무스펙 상관없다, 성별 차별 없다, 나이 많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막 개발자 모셔가기에 급급하다는 기사들이 진짜 도배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코딩을 1도 모르시는 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쏠림 현상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분도 일반 사무직이었는데 회사가 비전 자체가 이제 없었던 거예요. 30대 초반이시기도 했고 시작하긴 되게 좋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국비지원 학원에 갔더니 되게 적은 돈을 들여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호기롭게 시작하셨어요. 가보니까 진짜로 본인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북적북적했다고도 해요. 공부를 하면서는요, 좀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이미 퇴사도 했고 아직 처음이라 그렇지 하면서 이제 스스로 다독다독 거렸던 거죠. 그렇게 6개월을 이제 마치고요, 취업 보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학원에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작은 회사였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뭐 일하면서 더더더더더 진짜 이거 못하겠는데, 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다고 해요. 같이 공부한 동기 중에는요, 진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따로 주말마다 막 스터디도 하고 과외로 들으면서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진지게 또 그걸 때려친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뭐 1년도 안 돼서 퇴사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퇴사하고, 그렇게 저를 찾아온 건 30대 한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 아마 전에 회사를 꾸준히 다녔더라면 지금은 뭐 입사 한 8년차 대리나 과장을 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인데, 당연히 직급도 올라가고 뭐 돈도 모았을 거라고 진짜 한숨 쉬면서 말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간은 이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 저랑 비슷해. 이과적 능력이 진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복잡한 걸 좀 단순화하는 이런 사무직이 훨씬 더 잘 어울리셨던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업무가 코딩보다는 정말 100만 배 잘 맞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힘들었는지 물어봤을 때 사실 그건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개인적인 사유가 좀 있었어요.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사귄 여자친구하고 결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굉장히 마찰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별도 해야 됐고 또 회사에서 승진도 누락되다 보니까 정말 원치 않는 직무도 떠안게 된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벗어나고만 싶다, 진짜 막 너무 싫다 이러면서 개발자 돈 많이 벌어? 학벌 안 봐? 한번 상담해 봐야 되겠다. 나도 가능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결정 하나로 소중한 30대를 약간 까먹게 된 거죠. 이렇게 현타를 느끼며 온 사람들은요, 너무 많아요. 1만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상담하면서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 새롭게 회사를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동일 직군으로 좀 기회가 와서 지금 그쪽으로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분석했을 때 회계 관련 쪽에서도 굉장히 좀 능력이 보여서 그쪽으로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격증 공부, 부트캠프 같은 것도 있으면 병행하면서 지금 회사도 열심히 좀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도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코딩 쪽 일할 때는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나의 페이스를 좀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라도 돌아오셔서 너무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슬프지만요, 버티는 것도 사실은 재능이에요. 세상에 노력으로만 된다? 사실 없어요. 노력해도 사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저는 수포자예요. 기계? 저희 직원들도 알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얼마나 못하냐면요. 제가 하면 잘 안 되고요. 저 실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일할 때 실장님한테 제 뒤에서 좀 서 있어 달라고 할 정도니까요. 포기가 빠른 것도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요, 헤어지고 싶은데 미련이 남아서 계속 잡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면만 아니면 좀 참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인연에 정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니까요. 헤어지는 선택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올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재능이라는 것도요, 트렌드가 있어요. 직업들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사회에서 인정했던 직업들이 지금은 그런 직업이 있었어? 아예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노력만 하면 안 되고요, 나를 똑똑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앞으로 이 직업이 더 유행을 탈 거야? 아니면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준비해야 돼요. 미래는 100% 예정은 못해요.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찰하세요. 두 번째는 그 관찰 중에서 나란 사람의 특징을 찾으세요. 세 번째는요, 그 분야를 기를 수 있는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역량을 키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요. 그 이후에 정말 그걸 찾았을 때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의 능력을 쭉쭉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만 1만 시간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퍼스널 커리어 전문가 이혜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